안녕하세요. 책약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 낭독해드릴 책은 사이토이토리의 괜찮아, 다 잘 되고 있으니까 입니다. 경향BP에서 출판되었습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이토이토리, 건강식품회사 긴자마루칸의 설립자이다. 일본 최고의 부자로 불린다. 토지와 주식 관련을 제외한 매년 사업소득 납세액이 일본 1위로 알려졌다. 즐거운 마음가짐과 경제적 풍요에 대한 조언을 담은 책들을 다수 출판하였다. 주요 저서는 상위 1% 부자의 통찰력, 부자의 인간관계, 부자의 운, 세상의 이치를 터놓고 말하다 등이 있다. 그럼 바로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괜찮아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한 명도 없을 때는 더욱 불행합니다. 인간은 원래 모두 괜찮은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학교 성적이 나쁜 사람도, 운동회에서 꼴찌인 사람도 그대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산수를 못하면 안 되라든가 운동신경이 둔하네 라는 말을 듣게 되면서 스스로를 괜찮지 않다고 여기게 되죠. 전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라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을 겸허하다고 하는데, 겸허란 자신만만한 사람이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신 없는 사람이 자신을 낮추는 것은 겸허가 아니라 비굴함입니다. 겸허하게 사는 사람과 비굴하게 사는 사람은 삶의 결과에 차이가 생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괜찮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과 괜찮지 않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인생이 전혀 다르게 전개되죠. 식당에서 덮밥 3개요라고 주문하면 덮밥이 3그릇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못 먹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도 당신이 주문했으니 그 값을 치러야 하는 사람도 당신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을 향해 괜찮지 않아라고 말하면 괜찮지 않은 일이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자신이 괜찮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도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괜찮다고 생각하며 세상에 첫 발을 내딛죠. 그리고 부모도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여기죠. 그런데 이것도 못해라든지 이게 안 되면 어떡해 라는 말을 하며 키우면 그 아이는 점점 스스로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아이에게 최우선으로 해주어야 할 말은 넌 지금 그대로 괜찮아 라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자신이 괜찮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에게 괜찮아라고 말하기 시작합시다. 너 요새 어때? 나야 괜찮지. 쉽게 질리는 성격은 재능이다. 괜찮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결점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쉽게 질리는 성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성격을 결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재능으로 여깁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 재능을 산더미처럼 갖고 있는데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학창시절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떠드는 저에게 너는 말이 많아서 안 돼 라고 했지만 저는 그 수다기질 덕에 인생이 잘 풀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 수다를 듣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든지 덕분에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안 되라고 하는 이유는 그 재능을 살리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안 되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데 재능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능을 억누르게 되죠. 항상 억누르고 있으면 언젠가 어디선가 폭발하고 맙니다. 자신의 에너지 자체를 떨어뜨려서
폭발을 막으려고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행동하는 데 필요한 욕망이나 활동할 때 필요한 에너지도 함께 가라앉게 되죠. 100%인 것을 20%만 쓰려고 하면 자신의 에너지 전체를 100에서 20으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사람은 무기력해지고 맙니다. 누구나 각자 많은 재능을 갖고 있죠. 내숭 떨거나 실없이 웃기 같은 재능은 당신에게도 있을 겁니다. 자, 그 재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점을 이제부터 살펴봅시다. 지혜와 용기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저는 좀 별난 사람이죠. 그러므로 저를 따라 하더라도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누게 납세액이 일본에서 가장 많으므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의 성공법과 당신의 성공법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그만두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처럼 학교에 가지 않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친 파도에 맞서기 위해서는 지혜와 용기가 모두 필요합니다. 지혜만 갖고 바다에 나가서도 안 되고 용기만으로 덤비는 것도 절대로 무모합니다. 지혜도 용기도 없다면 어쩔 도리 없이 바다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럼 지혜도 용기도 없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있는 범위 안에서 행복을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된다는 부자론과 유심론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우체국 국장보다 행복한 우편 배달부는 존재합니다. 이처럼 출세 여부와 관련 없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 유심론이죠. 부자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하다고 할 수도 없죠. 사업에서 성공해도 직원이나 주변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의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고 셀러리맨은 셀러리맨 나름의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손안에 있는 것으로 얼마만큼 행복해질 수 있나요? 반드시 무언가가 있어야만 행복을 얻는 것은 아니죠. 자기 나름대로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쓸데없는 고민으로 몸을 망치지 않는다. 고민이나 걱정이 있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 없죠. 그럴 때는 우선 그 고민이나 걱정에 대해 조금이라도 좋으니 자신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여 행동으로 옮겨봅니다. 만약 경제적으로 불안하다면 아주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으고 건강이 걱정된다면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하면서 말이죠.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이것저것 고민하거나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정말로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어떤 자동차든 아이들링을 자주 하면 망가집니다. 자동차의 엑셀은 엔진에 부하가 걸린 상태에서는 밟아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밟으면 엔진 자체가 망가지고 맙니다. 예를 들어 2톤을 실을 수 있는 차에 짐을 4톤을 실어도 달릴 수는 있죠. 하지만 아무런 부하가 걸려 있지 않은 상태, 즉 기어가 중립인 상태에서 엑셀을 계속 밟으면 엔진이 고장나서 아예 달릴 수가 없게 됩니다. 실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해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고민하는 일은 이런 상태와 같습니다. 당신의 눈앞에 바싹하게 튀긴 치킨이 놓여 있고 그것을 먹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먹지 않는데도 입안에 군침이 돌죠? 이처럼 생각은 반드시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불안해하면 몸에는 교감신경 작용을 촉진하는 뇌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동시에 근육도 경직되어 혈액순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죠. 혈액은 신체의 구석구석에 영양분을 나르고 노폐물을 갖고 돌아오는 작업을 합니다. 근육이 경직되면 이 작업이 불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좋지 않은 곳이나 약한 곳에 독이 쌓이고 그것이 마침내 병의 원인이 됩니다. 인간의 신체는 원래 튼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먼 옛날
전쟁에서 혹독한 추위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잔 채 적군과 교전을 해도 대부분 그로 인해 병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튼튼한 신체도 실제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계속해서 부하를 걸면 결국 망가지고 맙니다. 상상력을 좀 더 좋은 데 사용하면 어떨까요? 걱정이나 고민을 하기보다 내가 행복해지는 이미지를 그리며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편이 몸에도 좋고 마음도 편해집니다. 행복해야 일도 잘 풀린다. 행복을 잘 찾지 못하는 사람은 사업에서 성공하는 법을 찾는데도 서툽니다.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행복도 성공도 찾는 것이라 여기지 못합니다. 주어지는 것이나 우연히 찾아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회 역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찾는 것으로 여기지 않죠. 평소에 찾는 습관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죠. 즉, 밥을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든가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와 같이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조금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일이 없네 라고 말하는 인생과 오늘도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서 행복하다 라고 말하는 인생은 다릅니다. 행복의 씨앗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사업 아이템도 잘 찾아내죠. 행복한 사람은 좋은 것을 찾는데 능숙하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은 잘 나가는 가게, 인기 있는 가게에 가면 그 가게의 장점을 잔뜩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응용합니다. 반대로 불행한 사람은 단점을 찾죠. 잘 나가는 가게, 인기 있는 가게에 가서도 저게 문제야, 이런 건 안 돼 라고 말하며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문제 삼아 까다롭게 따집니다. 직원을 고용할 때도 행복한 사람은 고용할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그 부분을 칭찬하며 일깨워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좋지 않은 점을 찾아서 지적하며 자꾸 고치려 합니다. 일의 성공론과 마음의 행복론은 결국 같은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행복의 씨앗을 찾아보세요. 실제로 수많은 씨앗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 만물에는 고유의 진동수가 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해나가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한번 들어두면 언젠가 도움이 되겠죠. 성공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합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의 진동수가 있습니다. 세상 만물에는 고유의 진동수가 있습니다. 금이든 은이든 철이든 모든 물질은 에너지 덩어리이며 고유의 진동수를 지니고 있죠. 우리들 인간도 우주의 에너지의 덩어리입니다. 모든 물질은 분해하면 에너지로 바뀌죠. 인간의 신체를 에너지로 바꾸면 수소폭탄 30개를 만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수소폭탄은 원자핵이 일으킨 핵분열 반응을 한꺼번에 에너지로 바꿔서 무시무시한 폭발력을 뿜어냅니다. 이에 반해 원자력 발전소는 핵분열 반응을 서서히 일으켜서 그 에너지를 열로 변환해 전기를 생산합니다. 즉, 수소폭탄도 원자력 발전소도 같은 핵분열 반응을 응용한 것으로 한꺼번에 폭발시키는가 아니면 서서히 열을 방출시키는가가 다를 뿐입니다. 즉, 우리들은 그 이상의 우주 에너지 덩어리인 셈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두근두근해야 잘 풀린다.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네 라고 생각할 때와 왠지 잘 되는데 라고 느낄 때를 비교해 보세요. 마지못해 일하는 사람은 퇴근 시간이 무척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혼다의 창업자인 혼다 소이치로 씨 같은 사람은
일하다 보면 새벽 3시였다고 하죠. 엄청 고생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새벽 3시였다는 거죠. 밥도 먹지 않고 일한다는 상황 또한 밥은 있지만 먹는 것을 잊을 정도로 몰두해서 즐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두근두근 설레고 진동수가 높은 상태인 거죠. 반대로 하는 수 없이 일하면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고교 야구부에 들어가는 선수는 한 명도 없죠. 야구가 좋기 때문에 고생하며 훈련하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선수를 보고 고용해서 일을 시키면 잘하겠지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야구가 좋을 뿐이니까요. 그러니 업무를 게임처럼 즐겁게 할 수 있다면 모두 기꺼이 일하겠죠. 무슨 일을 할 때 큰 소리로 기합을 넣으면 진동수가 올라가서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일을 하건 스스로 자신의 진동수를 올리도록 하세요.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잘 안 되는 이유는 도중에 너무 진지하게 접근하기 때문이죠. 축축 늘어지는 무거운 진지함으로 일을 대하면 진동수가 떨어집니다. 이만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